좀 난이도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검찰 개혁 이슈에 앞서서 요 얘기 아주 짧게 두 분 앉는 동안 짧게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내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맞아요. 윤석열의 대통령실. 네. 이거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이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습니까? 기억하시죠? 네.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나는데 그런데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서 당시 대통령실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당시 3월 28일 대통령실이 작성한 문건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때 대통령실 실무자들이 전국 참고 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내용 뭐냐?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라고 적어놓고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마은혁 임명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통한 대통령 탄핵 인용이다. 그래서 대응 방법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야 된다. 라는 문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한덕수가 정말 충격적인 사람 두 사람 지명했었잖아. 한덕수 그때 이완규. 그렇지. 그리고 뭐였죠? 함상훈이 맞아요. 충격적인 사람들 지명했었단 말이야. 맞아요. 이거 그만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김용민 의원님, 이지은 위원장님 두 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이제 오랜만에 저희가 다시 이슈로 다뤘는데 이번에 그 처음으로 문건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거 아주 간단치 않은 문제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제 그때도 저희가 저런 첩보를 듣긴 들었어요. 절대로 임명하지 않고 헌재 구성을 바꿔서 탄핵 기각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끌어서 갈 것이다. 이런 첩보를 들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뭐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맞아. 그냥 저희 내부 시나리오로 대응 방안들 고민하고 있었죠. 근데 저게 지금 나왔고 나와버렸어. 그게 이제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서 사실 큰 충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저렇게까지 남용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사적으로 쓰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분노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 봐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의 맘조림이 괜한 맘조림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의 우려가 어느 한쪽에서는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끔찍합니다. 저게 법적 카르텔이에요, 사실은. 네. 저거 모르면 안 됩니다. 법적 카르텔이에요. 대통령이 탄핵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참모들도 업무 중단입니다. 직권남용이에요. 수사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전부 다. 수사받아야 됩니다. 네네. 아니 그리고 저기에서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누가 시키거나 한 건 아니고 행정관이 알아서 뭐 자체적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공무원이 시키지 않은데 일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 때는 대통령이 그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고 곧 탄핵이 될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스스로 뭔가 한다는 거는 저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고 분명히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윤석열과의 교감도 있었을 것이고 네. 또 여당과의 교감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이렇게 생각을 여당. 네, 네. 당시 여당과의 교감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계엄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여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거는 위헌정당 해산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도 전 이석기 의원이 말을 한 것과 이것이 그러면 이 통진당의 언행으로 어떻게 귀속이 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전 이석기 의원이 한 얘기를 그 이후에 당에서 이거를 옹호하고 또 확대하고 강화하고 한다면 이거는 이석기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당의 문제다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만 위헌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위헌적 행동을 정당에서 조직적으로 옹호를 했다며 그거는 결국 이 정당도 위헌적인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위헌정당 해산과도 이어지는 내용이다. 네. 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 말씀드리는데요. 노상원이 그 쿠데타의 총괄 기획자라는 것은 그 진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에요. 실제로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준 문서를 만든 사람 찾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거 못 찾으면은 아직도 못 이 찾았어. 내란의 기획자를 못 찾아내는 네. 거예요. 못 찾았어. 아직도. 그거는 분명히 저는 그 청와대 안에 있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네. 안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2차 특검이 꼭 밝혀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아주 예민한 이슈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 공소청법의 정부 입법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정부의 입법안을 봤더니 공소청은 기존의 검찰청과 거의 흡사하고 그리고 중수청의 상위기관으로 두고 중수청은 또 수사의 범위가 너무 넓혀놨더라. 이런 이제 문제 제기의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원 단체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짧게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7개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는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 TF가 만든 검찰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검 중수청이 구현되는 법안이며 현 수사권보다도 광범위한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되는 현재의 정부 법안은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하고 있는 2차 정부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사실상 검찰안입니다. 정부에서 낸 안이라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 주권으로 명령하건대 검찰과 야합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누더기 검찰개혁 정부안은 지금 당장 철폐하라. 네. 자,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답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한 당 안팎의 반발 어떻게 보시나요? 세상에 완전 무결한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 전 시간에 걸쳐서 항상 옳았던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정보조직법에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정부 입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조용히 물밑에서 잘 조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을 남겼는데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일부만 좀 추려봤거든요. 그것도 좀 길긴 길어요. 합니다만 이거는 좀 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민운동 과정에서 부동산 비리 기득권과 부딪히면서 시작된 부패 검찰의 수사, 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었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제가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혹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든 노동 경제 개혁이든 언론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맞득지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이 글을 읽고 해석은 뭐 다 각자의 몫이겠죠. 네. 뭐 각자 뭐 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 SNS 글을 보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이다 맛이 아니라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컸어요. 네.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읽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신뢰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한번 돼보고 또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읽어봤는데 대통령의 무거운 자리에서 어떤 고심의 흔적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뭐 잘 지금 정리는 안 되는데 나름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하나가 있어서 요거까지만 제가 정리하고 이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한 것이 이제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이거 굉장히 그 전문적인 수사니까 행정공무원한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그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게 바로 잡아라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최근입니다. 네. 네. 그런데 바로 잡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번 정부 입법안에 보면은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의아한 대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특사경 문제를 다뤘던 그 국무회의의 장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차피 권한이 부여되면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는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도입 취지는 검사나 경찰이 이 수사를 다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어쨌든 민간 기구에게 조사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게 하기 위한 제도잖아, 그죠? 그런 데서 법이 위반된 거를 조사를 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번 정부 입법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사항도 담겨 있지 않다. 이거는 뭐 제가 조금 아무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유롭게 정부 입법안에 대한 부분,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좀 PPT 만든 게 있어서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검찰개혁법 정부 입법의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개별 조문은 조금씩 뭐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네. 입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본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이게 진짜 검찰청이 진짜 폐지되는 거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는데 법안 내용을 보면 저는 폐지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부의 검찰개혁 TF 저기 단장과 부단장과 정부가 국회에 보고를 하러 왔어요. 공소청법 2차 이제 입법 예고하기 전에 그때 부단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청이 진짜 폐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런 법이 나왔냐라고 제가 강하게 질타했었거든요. 와,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왜 법이 그렇게 됐는지를 봅시다. 검찰청의 지금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 그대로 가고 3당 구조 그대로 가고 검사와 수사관을 붙이기에 의해서 지금 검찰청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은 그대로 공소청으로 다 갑니다. 한 명도 자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어미준
이 사람이 공소청 검사로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는 거 우리 동의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우리 진행자님 좋아하시는 박상용 검사. 이 사람은 우리가 그대로 공소청으로 보낸다.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용납 못 하거든요. 그건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검찰청의 인력과 권한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보안 수사권, 신분 보장, 법무부 겸직 문제, 특사경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사경 지휘 감독 문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권한이 늘어납니다. 밑에 이제 전권 송치라는 게 있고 그 위에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권인데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상은 영장의 집행에 대한 지휘를 검사가 할 수 있게는 돼 있어요. 집행을 할 때는. 근데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그거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장 청구도 지휘하겠다라고 공소청법에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잘 보시면 영장 청구 점 집행 지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도 지휘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강제 수사를 검사들이 다 지휘하겠다는 겁니다. 영장 청구, 압수수색부터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것들을 다 청구 단계에서부터 지휘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야 그거 영장을 청구해, 그거 영장 청구하지 마. 이런 것을 다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지휘하겠다고 지금 법에 넣어놨지 그러니까 경찰이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영장까지는 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도 아니야 그건 영장 청구해 하면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휘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에 대한 전권 송치 이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경찰이 수사하거나 중수청이 수사하는 것들을 전부 다 기소건 불기소건 전부 다 검찰로 공소청으로 송치한 다음에 그 중에서 문제가 있거나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또 혹은 수사하고 싶은 것은 보안 수사라는 것을 이유로 직접 수사를 하겠다. 지금 보안 수사권 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면 지금 검찰보다 공소청이 훨씬 강력해집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제 공소청이 그러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지금 보안 수사권 논의를 6월 달에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직 결정 안 된 것 같지만 현재 법에 의해도 우회적으로 수사권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가 공소청법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법령은 법과 대통령령을 말하는데 네. 그냥 대통령령 직제 규정에 검사는 수사할 수 있다. 혹은 검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네. 수사권이 생기는 겁니다. 네, 직접 네. 수사권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중수청과의 결합 관계로 사실상 중수청을 하부 조직으로 두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수청이 사건을 입건하면 검사에게 모두 다 통보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수청은 경찰한테 야 사건 이첩해 우리가 수사할 거야라고 먼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이런 건은 입건해야 돼라고 입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간중간에도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아주 광범위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전권 송치, 중수청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을 전권 송치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전권 송치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하죠?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못하게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인데 네. 그게 아니라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독특한 주장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 정권 송치해라 라는 얘기거든요. 자, 정권 송치가 혹시 뭔지를 아시나요? 전체 다 올려라.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됐어. 무혐의 처분을 하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든 뭐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조차도 무혐의도 그걸 갖고 가겠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지금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 종결권을 없애겠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수사에 관련된 아주 강력한 통제권을 검사들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무혐의 된 것도 다시 한번 보겠다 우리가 가져갈 갖고 수 있는 거예요. 그 와서. 사건을.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나왔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진행할 수 있죠. 이 특사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감원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범죄 사건을 검사가 금감원 직원들을 통해서 지휘해서 사실상 직접 수사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방식들 때문에 공소청이 우회적인 수사권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 지금 뭐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 아주 시끄럽게 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 지금 현재 이 입법안대로 하더라도 사실상 수사권은 남아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력 전체를 그대로 다 검찰에 있는 인력을 그대로 중수청으로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부칙 6조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수사권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걸 이미 의사를 표출한 거예요, 이것은.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일단 이번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만들 때의 입법 정신이 네. 이 법에 흐르는 입법 정신이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경찰을 통제하는 예,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하면 경찰이 비대화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점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아, 수사 기소 분리하면 경찰이 비대화니까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관점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과도한 통제 장치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무슨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검찰의 기존 기득권을 유지해 주는 것과 또는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법으로 탈바꿈이 된 것이죠.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사기관 상호관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여러 가지 법에 의한 권한 때문에 중수청을 사실상 상위기관으로서 지휘 감독하는 구조로 짜여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수본이 놓이고 수사기관들이 검사들을 중심으로 공소청을 중심으로 저런 수직 구조가 꾸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보면 이게 사실 또 아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공소청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권이 박탈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소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지금으로 비교해 보면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가 잘못.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 수사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뭐 뇌물이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 근데 검사가 만약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면 경찰이 수사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지만 경찰이 더 많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청 직원들에 대한 모든 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경찰이 지금은 검찰에 대한 상당 부분의 수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수청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중대 범죄에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가 있고 그 밑에 2호에 중대 범죄 등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거기에 보면 가목에 이릅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다시 말해서 지금 검찰로 얘기하면 검찰청 직원이 저지른 검사 포함한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중수청에서 중대 범죄라고 인정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줍니다. 아까 이첩 통제권 있잖아요. 게다가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중수청은 수사를 입건하면 검사한테 즉시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 검사와 검찰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입건하는 순간 통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갖고 있는 거 다 이첩해서 중수청이 가져오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광범위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뭉개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검찰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가장 이해관계가 적은 곳에서 수사해야 완전히 그냥 다 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중수청은 사실상 공소청 하위 기관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만 공소청 검사를 수사하게 하니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냐? 매우 그렇죠. 합리적 의심이네. 그렇죠. 그동안에는 경찰이 할 수 있게 했는데 경찰의 수사권을 박탈시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네. 문제죠. 그래서 우선 수사권을 주지 말자라고 그렇게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인데 한번 볼까요? 지금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탈검차라, 법무부 탈검차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게 지금 검찰청법 51조 때문입니다. 검사가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 이게 공소청법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는 기구인데 네. 법무부의 주요 간부를 다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거꾸로
법무부는 검찰의 외청이다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네네. 실제로 검찰청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데가 법무부 기조실과 법무부 검찰국인데 실장 국장이 다 검사예요. 현직 검사. 그러니까 현재도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검사들이 다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서 이거를 탈검찰화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행안부도 검사들이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 밑에인데요. 중수청법 37조에 보면 중수청 수사관도 행안부 직원 겸임 가능하다는 걸 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람직한 모습으로 계속 그려왔던 게 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서 수사 역량을 잘 유지해서 빨리 안착시켜라라는 것들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도 유효한 얘기긴 한데 이 길을 열어놓으면 중수청으로 간 검사들이 행안부로 가서 행안부를 장악하는 시도를 하는 길이 법률상 길이 열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 행안부, 중수청, 공소청 이 4개의 기관이 인적으로는 검사들로 된 단일한 조직으로 장악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들인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잘 그동안 논의가 안 돼서 이걸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어지러워지네. 근데 이 위험성은 옛날부터 지적됐던 거잖아요. 결국은 보면은 이게 우리 헌법에 있는 기소 독점이 있으니까 검사가 네. 어딜 가든지 간에 검사들이 결국은 수사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걸 장악하게 된다 이건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헌법에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다는 게 검사가 과연 기관인가 아니면 기소권이라는 기능을 뭐 행사하는 개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기관이라고 해보면은 그게 검찰청이 되든 공소청이 되든 이 사람들이 모든 것에 가지를 뻗어가지고 독점해버리는 거 권력을 그 하나의 네트워크형 그래가지고 독점하는 기관이 되는데 이게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고 변호사 같은 자격이고 권한이라면은 완전 분산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검찰 개혁하면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준사법기관성인데 제가 이제 어려워서 오늘 일부러 좀 뺐는데요.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라는 건 사법기관에 준한다는 것이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법원처럼 판사 한 명이 각각 다 독립해서 개별기관으로 독립해서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판사에게 누군가 상급자가 야 판결 이렇게 해라고 하면 직권남용. 지금 양승태가 재판받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재판에 개입했다. 네네. 그러면 검사들은 맨날 준사법기관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기들에게. 그런데 전국 단위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강력한 지휘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죠, 법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위는 받고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징계나 보수, 정원 이런 것은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청 법에도 그게 모순된 개념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 있습니다, 이분도. 네. 제가 좀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민 강성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제가 강성이 아니고요. 원칙주의자. 원칙주의자.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 왜냐하면 또 이제 다음 학자님이 또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그러면 뭐 여기서 빨리 정리하고 우리 교수님 괜찮으시면은 조금만 시간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같이. 교수님. 그럼 제가 잠깐 나가 있을까요? 딱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네, 뭐 어떤 거부터? 표. 표입니다. 그래서 예. 방금 청법 말씀하신 거를 조금 쟁점.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김용민 의원님에 대한 좀 변명일 수도 있는데 강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원칙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기 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든 다 나머지 분들은 생각이 다 비슷합니다. 김용민 의원안이 작년에 나온 거죠. 근데 이제 21대 때도 발의를 했었고 22대 때도 발의를 하셨고요.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안도 입장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저 특위안이 작년에 나왔습니다마는 저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2005년부터 한 20년간 계속 검찰 개혁을 이제 고민하고 계속해서 법안을 만들어 오셨던 분들이고요. 네. 조국혁신당 수정 대안도 비슷하고 민변이나 참여연대 등에서 낸 안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총리실 산하의 범정부 TF에서 나온 안들이 이제 조금 그것과는 결이 다른 저렇게 보면 X자가 쫙 나와 있는데요. 일단 위에서부터 보시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나머지는 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범정부 TF에서는 아직 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여론조사를 하면서 보안수사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유도 설문을 좀 하고 막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제 이런 유도 설문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고등공소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정기관은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노동청, 그다음에 뭐 서울 서부노동청 이런 식으로 2단계로 다 되어 있는데 검찰청만 유일하게 3단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맞춰서 그래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그다음에 지방검찰청 하겠다 쭉 하다가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도 이번에도 대공소청, 고등공소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어떻게 주장했냐면 너네 행정기관이니까 고등공소청 없애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 안에선 저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검사 신분 보장 폐지 저것도 보통 이제 징계를 할 때 공무원들은 다 공무원 일반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네. 그런데 검사만 검사 징계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그 징계에 의해서는 파면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차 법안에서는 그걸 똑같이 이제 그 검사 징계법을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2차에서는 요거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징계에 의해서 파면은 가능하도록 법에다가 이제 반영은 했더라고요. 조금 개선은 됐습니다. 이거 근데 왜 세모예요? 세모인 게 검사 징계법을 폐지는 안 시키되 그 안에다가 징계를 통해서도 파면은 시킬 수 있게 조항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개혁은 아니고 조금 이제 약간의 개선을 했다. 살짝만 바꿨다. 그리고 검사의 법무부 겸직금지 요거는 이제 아까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법무부를 다 이제 검찰이 다 장악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겸직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입법 예고안에는 둘 다 이제 겸직을 그대로 두도록 하고 있고요. 공소총장이라는 명칭을 쓸 것인가? 네. 근데 나머지는 당연히 공소청의 장이니까 공소청장, 네. 경찰청의 장은 경찰청장 기관의 있지 않습니까? 장이니까. 그런데 그거 안 된다. 검찰총장이란 말을 그대로 쓰겠다. 네. 공소청장이란 말을 안 쓰고 있는 거고요. 네. 특사경 지휘권 폐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저기서 많은 부분이 이제 당 대표도 좀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그야말로 정말 물밑에서 좀 조율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떠한 한 개혁을 할 때 그 개혁의 대상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는지 좀 잘 다른 거는 별로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검찰만큼은 항상 잘 달래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현명한 분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 거죠?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네. 그런데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게 국가 사법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거대한 개혁이기 때문에 네. 설계를 잘못해서 범죄의 피해자를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되지 않느냐라는 안 되긴 문제의식은 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중하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현재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는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목소리 사실 굉장히 오래 들었고 이제 결단의 시간이고 결단을 할 때에는 그들의 목소리보다는 개혁을 출발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지난주였나요? 매불쇼에 나와서 한 발언을 제가 요즘 자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를 어떤 사람의 기준을 삼고 검찰개혁 나의 법안이나 이런 행동을 보면 너무나 일관성 없는 사람처럼 보일 텐데 나의 개혁의 방향을 놓고 보면 굉장히 일관적일 것이다. 와, 저는 그거 아주 좋은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네. 예, 일관성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저를 개파로 가두려고 하셔가지고 네. 그게 아니라 개혁으로 그냥 개혁의 관점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그리고 이지은 위원장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학자와 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난이도가 많이 높죠. 아니,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개혁을 할 때 뭐 개혁 대상자의 눈치 안 봐도 됩니다. 검사의 눈치 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은 여론의 눈치는 봐야 돼요. 아, 그거는 뭐 네. 너무 쉽게 중요하죠. 말하면 이런 맞습니다. 겁니다. 개혁 입법 시원하게 합니다. 근데 개혁 입법의 이 반대급부로 대통령 지지율이 60에서 40%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집니다. 정권 뺏깁니다. 아이, 그러면 안 그러면 되지. 개혁 법안 했던 게 다시 되돌아갑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 개혁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절대적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적 일은 네.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 또 하고 다음에 또 하고 네. 이렇게 해야지 근본적으로 이거 안 하면 이번에 죽어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네. 또 역으로 또 반대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달라 이것도 사실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검찰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네. 결국은 문민적인 통제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여론을 잘 늘 50% 이거 하면서 정치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법 한 번 했다고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인섭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 개혁 이슈가 굉장히 아주 예민한 이슈군요.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죠. 아, 네. 너무 많아요. 뭐 중수청, 공수처, 아이고. 수사기소 그런데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모르면 전문가들이 장난을 계속 쳐요. 장난을 그건 계속 맞아. 치기 때문에 진짜 맞아. 국민들은 상식과 양식에 입각해서 네. 전문가들이 결국 자기 세력과 자기 이익 정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익 정식의 노력을 막고 그것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도 해야 되고요. 아,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핵심은 어떤 한 기관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예,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네, 수사 기소를 검찰이 다 하고 있다가 네. 이제 수사 부분은 부계 범죄, 부패 범죄, 경제 범죄만 1차 수사를 하라. 등. 근데 그 이제 등자를 붙여가지고 에이구, 장난을 쳐가지고 장난쳤잖아. 했잖아요. 네. 그런 장난의 경험을 거치면서 검사에게 더 이상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이 되고 그것이 선거 공약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개혁은 한 번에 안 된다라고 했지만 네. 저는 항상 씨 뿌리는 개혁과 열매 맺는 개혁을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사기소 분리와 이러한 것들은 씨 뿌리는 단계가 아닙니다. 열매를 거둬야 될 단계거든요. 지금 개혁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서 네. 좀 하나하나 부작용을 체험했고 그것이 대통령 공약이나 이런 데 반영이 되고 네. 그래가지고 입법 단계에 와 있잖아요. 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씨 뿌리자. 원점에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엄청난 고통과 경험을 간과하는 거죠. 그냥 수사기소 분리는 저 열매를 맺고 그다음 거기에 생겨나는 약간의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으면 새롭게 씨를 뿌려서 돌파해 나가야 보완해 된다. 나가고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은 이번 정부 입법안 중 주목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명료한 것은 검사는 이제 공소를 하고 이제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네. 나눠 가지고 그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기존의 검찰청이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기능을 좀 살리자. 그래서 거기서 국수본에 그냥 합치면 됐어요. 됐는데 국수본을 가려면 좀 뭔가 저항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 단위를 만들어서 중수청을 만든 겁니다. 근데 중수청은 국수본과 똑같이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가져야 돼요. 네. 근데 중수청은 특별하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우선 수사권을 가진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국수본도 수사권을 가지고 그다음 중수청도 수사권을 가지고 둘 다 가지고 서로 대등하면서 경쟁하라 이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되는데 아니 우리
중수청에 대해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보고하라. 그럼 뭐 이첩하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하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나온 안은 국수본에 대해서 중수청이 우위에 있다. 그 우위에 있는 기관이 또 이제 검사에게 계속 보고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청을 받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중수청을 내세워가지고 간접 지배하는 거죠. 그냥 수사기관이다. 중수청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교수님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주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중수청에 우선 수사권을 주게 되면 예, 아무 이익도 없는 걸 없습니다. 하시 없어요? 그냥 6대 범죄에 대해서 네. 경찰 말하자면 국수본은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내란죄도 할 수 있고 네. 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고. 네. 그런데 그 중수청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이제 이제까지 수사 경험이 있으니까 금융범죄, 마약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럼 6대 범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경쟁해서 열심히 수사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경쟁하다 보면 이쪽도 수사하고 저쪽도 수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죠. 근데 중수청이 우리에게 보내. 우리에게 보내라고 하는 거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중수청을 우위에 두게 되는 것은 아주 못된 장난이죠. 또 그리고 어떤 부분을 또 주목하고 계신지 물 좀 드시면서 네. 지금 입이 지금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여론은 상당히 지금 뜨겁게 돌아가고 제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 30년 가까이 뭐 정부의 위원회도 하고 JIS 이야기도 하고 그랬을 때 경험에서 나온 것은 개혁 대상에게 이 개혁 조문을 손질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문 지금 수십 가지잖아요. 예. 보통 사람들 알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거기에 여러 가지 꼼수들을 막 집어넣어요. 집어넣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지금 현재 그 법원개혁 3법이 통과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법원에 맡겼어요. 안 맡겼죠. 안 반발했죠. 맡겼잖아요. 네. 안 맡겼으니까 통과된 겁니다. 네. 그럼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TF를 만들었는데 TF의 법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 검사들이 맡았어요. 보통 이제 검경이 막 싸울 때 경찰과 검찰이 동수로 위치하는데 경찰은 그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총리실에 TF 구성할 때부터 이거는 검사들이 간접적으로 전체를 짜내겠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거 잘못된 것이죠. 네. 그다음 법무부가 지금 검사들로 다 장악돼 있잖아요. 네. 탈검찰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검찰화가 되어 버렸어요. 법무부 간부들이 검사들로 채워지니까 그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법무부 안이 다 검찰의 기득권을 실질 바로 보호하거나 우회적으로 보호하는 안들로 다 만들어져 있다. 그것은 문제죠.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이나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하셨던 구체적인 이 강론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합니다. 한편으로 이 대통령이라는 통치권자의 국정 전반적 관리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정당은 어차피 지지자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또 국민 전체를 보고 하고 또 효율성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게 부딪혔을 때는 저는 1차적으로 저는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건 이제 소신이 아니라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으니까 개혁의 차원에서 한번 칼질하는 거예요. 네. 그럼 문제가 있으면 다시 되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 이거를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이번에 안 하면 죽이고 살리는 것처럼 사생결단한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건 저는 이 찬성파든 반대파든 전부 다 법조인들이 법을 전부 다 절대시하는 경향 때문에 저는 생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민주적 문민 통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을 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김용민 의원한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거 김용민 의원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그만뒀는데 그 이야기 핵심은 뭔가 하면은 왜 기소권은
검찰이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줄이고 또는 수사를 경찰이라는 또 다른 엘리트에게만 줘야 되는가라는 이 기능의 분산에 엘리트 내부의 기능의 분산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이 통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더 나가면 국민들이 기소할 수 있고 국민들이 재판에서 배심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좀 전 지적한 것에서 보안수사권 필요하다라고 할 때 보안수사권을 왜 검사가 행사해야 되느냐 이거죠. 검사는 좀 기소 공소무대로 갔는데 거기에서 보안수사 빌미로 보안수사는 수사잖아요. 어느 사건을 얼마만큼 보안수사해야 될까? 이는 검사 마음이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검사들이 보안수사를 한번 건드리게 되면 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이권의 무대가 마련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난질을 치기 때문에 네. 좋아. 모든 수사는 보안이 필요합니다. 네. 보안 수사 필요한 부분은 미흡한 수사 부분을 어떻게 담당할까 하는 거를 검사를 빼고 설계를 해야 된다. 아, 네네네. 근데 이제까지는 검사가 해왔는데 네. 자 새로운 설계도에서는 검사는 수사에 관여 안 해. 근데 검사가 언제든지 관여하고 중수청을 통해서 또 관여하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불신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현재의 개혁 단계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는 빠지라. 빠지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 넣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에 좋은 점이 한두 개 있었거든. 좋은 점이 한두 개 있었지만 안 좋은 점이 99개 있었거든요. 네네. 그 좋은 거 한두 개를 모아가지고 보안수사 성공 사례를 막 그 선전을 하더라고요. 네. 보안수사 실패 사례를 책을 모으면요 100배의 책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맞는 예는 아닙니다만은 장동혁이 하는 짓이 이거잖아요. 좌로 가면 윤호견이 발목 잡고 우로 가면은 중도가 발목 잡고 좌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검찰 줄래, 경찰 줄래, 검찰 줄래, 경찰 줄래 이 수준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뭐 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새로운 기관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 안 돼도 됩니다. 정부기관이. 대한민국이나 모든 정부기관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미국이나 영미 국가들은요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민주주의 돌아가요. 네, 그런 식의 좀 접근법을 좀 달리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말씀 중에 그 특사경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특사경 얘기. 네. 좀 일반 경찰은 검사의 지휘 감독을 안 받잖아요. 네. 수사를 할 때. 예예. 근데 이제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2017년 18년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네. 일반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이제 재정비하는데 온갖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특사경까지 여력이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사의 역할과 기능을 이제 공소청법으로 재조정을 하잖아요. 네. 재조정할 때 특사경의 부분을 좀 국수본에 말하자면 특수 역할 부분으로 넣어서 해야지. 지금 이제 특사경을 종래는 검사들이 신경도 안 썼는데 전 행정부서에 조금씩 특사경이 있어요. 그것을 막 활성화시켜 가지고 전 행정부처에 대해서 관여에 들어가겠다. 그런 류의 이제 그 의도가 하나가 있고 그런 식의 이제 뭐 각종의 숨은 꼼수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참 쉽지가 않네요. 네. 이 권력기관은 다 분산시켜야 돼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치경찰 하잖아요. 자치경찰의 가장 쉬운 방법은 시도경찰청 독립시켜가지고 광역지자체 줘버리면 되잖아요. 따로 만들잖아요. 이건 뭐냐? 이거는 또 경찰의 중앙집권화가 또 전국적으로 또 지배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검찰뿐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관료 조직은 다 전국적 수직 계열화를 시켜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기본 습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법률로 지금 통과되면 중수청의 수사관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눈치가 계속 보이거든요. 근데 딱 기능적으로 지금 현재 경찰에 대해서 검사들이 막 관여 못하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영장 신청하면 영장 청구한다. 이렇게만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특사경을 중수청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계속 위로 검사 눈치 보고 뭐 보고 해야 되고 또 뭐 새롭게 이 부분 수사 또 보완해 하면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중수청이 완전히 기능적으로 죽습니다. 네. 그래서 중수청을 현재 국수본처럼 네. 독자적 수사기관 검사와 완전히 떨어진 독자적 수사기관을 만들고 이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뭐 국수본이 할 수도 있고 중수청이 할 수도 있고 서로 이제
경합하면서 철저히 수사하라 이거예요. 네. 제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요 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중수청을 왜 굳이 만들어? 그냥 국수본에서 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나는 무식한 얘기했다가 욕 바가지 먹었는데. 아니 그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 와, 그러니까 제가 그거 처음부터 했거든요. 그게 아니 처음부터 그랬다면 정말 잘 판단하신 거예요. 오. 왜냐하면 수사 기능을 떼내면 국수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수사 기관에서 네.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중수청을 만드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 특수수사를 그 사람이 전담해서 우월한 위치에서 잘 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네. 검찰에 수사관들이 있고 검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하는 사람들을 그쪽에 놔두면 안 돼요. 이제 공소청에 놔두면 안 되고 네. 수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국수본에 와야 되는데 아 이제 검찰에 있었는데 어떻게 검찰에 있었는데 좋았는데 이제 뭐 국수본 산하에 들어가라고 못 참겠다 아. 이럴까봐 중간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새로운 그러면 개념을. 중수청에 와서 일을 하시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 무슨 일 하란 말이요? 6대 범죄 하시오. 아. 이렇게 되고 당신들도 똑같은 수사기관이다. 아. 이렇게 되는데 중수청 더 우리 검찰 출신이야. 우리가 더 우월한 수사기관이야. 이 발상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건데 그래서 펜더를 검사들이 잡아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안과 전혀 다릅니다. 아. 국회는 중수청을 국수본처럼 똑같은 수사기관으로 설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안으로 나와 있는 것은 검사가 제일 우월해. 그다음에 검찰로부터 파견되어 오는 중수청이 그다음 우월해. 그다음 국수본은 더 연루야. 아. 이런 말이 안 되는 좀 안을 내놓은 거예요. 네. 그 정부에 대해서도 순서를 하자면 이거예요. 정부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극단적인 사람은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검찰은 그냥 검찰일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를 운영해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효율성으로 사법체계를 운영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네.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검찰 독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적 기능으로서라도 한번 검찰 권력을 없애봐라. 그게 민주주의다. 행정과의 효율성은 민주주의 다음의 문제다. 비효율적이 되고 그게 부작용이 생기면은 검찰 권력을 없앤 다음에 다시 조정하자. 네. 라는 이야기를 또 역으로 드리고 싶어요. 이건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제도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저는 생각의 기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그게 지금 재판 소원 같은 걸 이제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재판 소원 도입은 법원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상도 것이다. 못했죠. 대법관 2배 정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네. 그 2개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원의 신뢰가 완전히 실추되고 네. 헌재가 신뢰가 굉장히 회복이 되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판 소원을 인정하고 예. 그다음 이제 대법관 수를 2배 늘리는 것 쪽으로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네. 우리가 그동안 검찰관 남용, 정치 검찰에 의하여 핍박받은 뭐 사례들 좀 무죄 판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그 무죄 판결 나올까지 당사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고통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고통 대한민국 결국 자체가 내란까지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란을 만들어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겨우 정치 검찰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군은 도구로 활용한 것이고. 맞습니다. 자, 그 경험이 있다면 재판 소원을 인정하듯이 네. 이번의 경우는 이제 수사 기소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은 공소 기능을 충실히 하라. 네. 그다음에 중수청은 검찰과 완전히 떨어진 네. 국수본과 동등하되 경쟁하는 이런 식으로 정비하라. 네. 그래서 개혁 마인드잖아요. 개혁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조문 하나하나를 쓰면 다르게 쓰여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이 이슈는 아마 뭐 당번 계속될 테니까요. 근데 이야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 비겁한 댓글은 달지 마라. 저를 비판하지도 말고 전 뭐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장관을 옹호할 생각은 없는데 비판하시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세요. 그게 정직하고 제대로 된 댓글이고 저는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께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대통령 비판하세요.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그리고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열심히 하시고 그걸 가지고 지지율 60%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정치입니다. 아니 그게 찬동하지 않습니다. 댓글을 너무 왜냐하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입법권이 국회에 있거든요. 네. 국회에서 다양한 주장과 요구를 수렴해야 되고요. 행정부는 행정부 안이 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부의 안이 국회로 가서 국회에서 또 많은 검토를 거치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과정 중에 하나 있는 것이지 네. 대통령이 뭐 윤석열이 꿈꿨던 그런 대통령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국민 전체 봉사자 중에 조금 높은 임무를 갖고 있는 봉사자다. 네. 국회의원도 봉사자다. 네. 국민이 주권자다. 네. 그럼 국민들 그 전체를 통화를 하면서 비판할 거 하고 네. 대통령 비판할 거 하고 총리도 좀 비판해야 되고 장관도 비판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완전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에 따라서 비판의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말 한 겁니다. 대통령도 비판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괜히 이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또 흘러갈까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거예요. 조심스러워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좀 대통령도 그런 우려를 거. 하시는 거라고 제가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새어나가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다뤄봤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이슈는 계속될 테니까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지금 또 전쟁, 진짜 전쟁이 터져서 또 난리니까 네. 2부, 3부는 또 전쟁 이슈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 전 시간에 걸쳐서 항상 옳았던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정부조직법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당론을 정할 때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명령하신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제2법 예고한 검찰개혁 수정안에 박수 칠 수는 없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은 입법안을 민주당과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우려를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특히 공소청 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입니다. 첫째, 검찰이 법원과 동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3단계 구조를 공소청에 그대로 이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이야말로 검찰은 법원이 아님을 구조 개편을 통해 확실히 해야 합니다. 대공소청의 대자도 빼야 합니다. 행정부 기관 중 대자를 붙이는 기관은 없습니다. 대국세청, 대경찰청 들어보셨습니까? 둘째, 검사장 승진 탈락 검사들의 예우자리였던 고등검찰청이 이름만 바꾸어 존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소나 항고 업무는 지방공소청에서 담당 부서를 만들어 수행해도 충분합니다. 현재 고등검찰청의 업무 부담이 일선 지방검찰청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널널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고검 인력을 지방공소청으로 통합해서 재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일본과 일제의 식민지였던 한국과 대만 외에는 이런 3단계 구조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요컨대 공소청은 공소청, 지방공소청의 2단계 구조로 가야 합니다. 이런 구조 변화가 있을 때 국민도 공소청 구성원도 개혁을 실감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수년간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우며 검찰 개혁을 외쳐오신 국민의 마음과 뜻을 받들어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전개될 검찰개혁 2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인 공소청 검사의 보안수사권 보유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도 검찰개혁의 입법 정신이 후퇴하지 않도록 저와 조국혁신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무늬만 개혁인 가짜 검찰개혁안이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설계한 이 법안은 사실상 대검 중수부의 화려한 부활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라는 민주 시민의 명령을 비웃듯 독소조항을 교묘히 심어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언제든 검찰 왕국이 재건될 위험천만한 상황임을 확인해준 거죠. 추미애 의원이 연일 SNS를 통해 상명하복의 악용 가능성을 경고하며 분노를 쏟아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이번 수정안을 당장 폐기하라는 당원들의 절규에 이제는